자,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방정식 활용 문제처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거나 증가해서 식 세우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는 부등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방정식이 아닌 부등식이요. 그래서 별로 새롭지는 않을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주변 환경이 순간적으로 어둡게 바뀔 때 사람의 눈이 지각하는 빛의 세기가 0.25초마다 3분의 2만큼 줄어든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빛의 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부터 정해야겠네. 처음 인지하는 빛의 세기요. 처음 빛의 세기라고 합시다. 얘를 A라고 정해보세요. 그러면 몇 초마다 0.25초마다 한 단위거든요. 그래서 0.25초가 지나면 처음 양의 3분의 2만큼 줄어든대요. 여러분, 이만큼 있으면 이렇게 세등분 내서 3분의 2가 줄어들면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럼 남는 건 얼마예요? 3분의 1이 남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3분의 2고 남아있는 거 그럼 3분의 1이 남아있을 거거든. 기억나죠? 옷 할인 60% 할인하면 내가 낼 돈은 4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세요. 자, 처음 양이 A인데 이거에 3분의 2가 줄었으니까 남아있는 건 3분의 1A가 되겠네요. 자, 반복되는 거예요. 또 이 상태에서 0.25초가 또 지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3분의 1이 또 주는 거야. 그럼 3분의 1A에서 3분의 2가 줄었으니까 3분의 1이 남아있겠죠. 계산하시면 3분의 1을 제곱해서 A라고 쓰면 돼요. 규칙이 보이시나요? 0.25초가 또 지났어요. 그럼 여기서 기준에서 이거에 3분의 2가 줄 거니까 3분의 1이 남아있겠지.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을 몇 번 곱하는 거예요? 3제곱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칙이 보이시나요? 0.25초가 한 번 지나면 3분의 1을 한 번 곱하고 2번 지나면 제곱이고 한 번, 2번, 3번 지나면 세제곱이고 이런 규칙으로 가고 있네요. 맞죠?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더 봅시다. 사람의 눈이 지각하는 빛의 세기가 어두워지기 직전에 지각한 빛의 이게 처음 양을 말하는 거지. 처음 빛의 세기 243분의 1 이하가 되는 거 몇 초 후냐라고 물어봐요. 이건 좀 이따 생각하시고 243분의 1 이하가 되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한 번, 2번 하면 제곱, 3번 하면 세제곱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럼 이게 x번 지났다고 생각해봐. x번 후. 그럼 얘가 3분의 1을 몇 번? x제곱 곱했겠지? 이렇게. 근데 이 양이 뭐에? 처음 양의 243분의 1 이하라고 했으니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때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몇 초 후인지.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A 날리시고 3분의 1에 x제곱 243은 3의 몇 제곱일까요? 네, 3분의 1에 5제곱이죠. 나왔어. 지수 부등식이 나왔어요. 3분의 1, 3분의 1 같으니까 요거 없애고 여기 있는 지수 x와 5랑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럼 x랑 5만 비교하는데 이쪽이 큰데 여기가 3분의 1이면은 감소함수 뒤집어져야 되지? 뒤집으세요. x는 5 이상 5초 이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0.25초가 5번 지난 걸 말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따라서 0.25초를 5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지? 1.25초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25초부터는 243분의 1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 4번 한 번 더 볼게요. 방사성 오염물질 중 하나인 세슘의 반감기 기억나요?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라고 했었지? 30년마다 2분의 1이 줄어든다 이 말인 거예요. 30년마다 2분의 1이 줄어든다. 그때 공기 중에 유출된 세슘의 양이 처음 유출된 양의 32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하래요. 32분의 1 이하가 되는 때를 찾습니다. 자, 일단 식을 세워야 되니까 처음 양, 세슘의 처음 양을 A라고 잡읍시다. 늘 하던 대로. 그러면 반감기가 30년이라 했잖아. 그럼 30년이 지나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상태에서 또 30년이 지나. 그러면 이거의 2분의 1이 될 거니까 2분의 1을 또 곱해주면 되죠. 2분의 1을 제곱하시면 돼요. 30년이 또 지나. 그럼 여기다가 또 2분의 1을 곱할 거니까 2분의 1을 3번 곱하는 상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X번 지났다고 한번 해봐요. X번 후. 그럼 2분의 1이 X제곱 될 거고 이게 어떨 때를 지금 찾는 거야? 32분의 1 이하가 될 때를 찾는 거예요. 32분의 1A의 이하가 될 때를 찾는다. 자, 이제 풀면 되겠네. A 약분하시고요. 정리하시면 2분의 1의 X제곱. 이거는 2분의 1의 몇 제곱인가요? 네, 5제곱 맞습니까? 5제곱. 자, 그런데 자, 아까처럼 2분의 1 없애고 x랑 5만 비교할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2분의 1이 1보다 작은 수네요. 그래서 뒤집어 주세요. x가 5 이상이면 돼요. 지금 이 5는 무슨 의미야? 30년, 이게 5번 지난 거예요. 30년씩 5번이 지난 거야. 그래서 30년 곱하기 5번이니까 몇 년이 될까요? 150년 후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예제 8번입니다. 재민이네 할아버지는 재민이에게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100만 원이 들어있는 연이율이 R%이고 복리로 계산하는 예금 통장을 만들어줬대요. 예금 통장은 그 통장에 돈을 일정 금액 넣어놓고 그냥 계속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 원 넣어서 그냥 주시는 건 거지. 그러면 걔가 시간이 지나면 연이율 R%만큼 계속 이자가 붙을 거예요. 이자가. 자, 그런데 여기서 모르는 게 있어요. 복리로 계산을 한대요. 먼저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단리는 원래 내가 1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 이율로 이자가 붙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1년이 지나면 내 돈에다가 10%, 100만 원의 10%는 얼마지? 1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년이 또 지나요? 그럼 내 통장에 지금 110만 원이 있거든. 여기서 원래 내 돈의 10%, 10만 원이 붙는 거예요. 또 1년이 지나요? 그러면 지금 나 120만 원이 있는데 원래 내 돈의 10%, 이게 붙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내 돈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복리는 뭐냐면 복리는 자, 지금 100만 원이 처음에 있어요. 연이율 10%로 돈이 붙는데 그럼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에다가 이자 10% 해서 110만 원이 돼요. 자, 1년이 또 지나잖아요. 그럼 단리랑 복리가 다른 점이 아까는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이 계속 붙었거든. 그런데 이번 복리는요. 지금 내가 100만 원만 넣었지만은 한 달 1년 지나고 110만 원이 됐잖아. 그럼 그 다음 해는요. 이 1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110만 원의 10% 이자요. 110만 원의 10%는 그럼 얼마지? 11만 원이 붙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또 1년이 지나요? 그럼 복리는 이자가 어떻게 붙는다고? 원래 지금 121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121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훨씬 단리보다는 복리가 좋겠죠. 복리가 돈이 더 많아지고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복리는 돈이 훨씬 많이 쌓이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복리로 된 통장을 받았어요. 지금 아까 왼쪽 말고 오른쪽 방법으로 이자가 쌓여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처음 돈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연이율로 R%. 그러면 1년이 지나면 R%의 이자가 붙는데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이거 쉽게 그냥 인구수가 R% 증가했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럼 100만 원에 R%가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00 더하기 R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했었죠. 100분의 100 곱하면 원래 자리 거기서 R만큼 추가시킨 거예요. 자, 1년이 또 지나요. 그럼 복리는 여기 있는 돈에 R%가 또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돈에다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이거의 R%니까 100분의 100 더하기 R을 또 곱해요. 그럼 똑같은 게 두 개 있네요. 그럼 100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R의 제곱이 돼요. 자, 조금 깔끔하게 쓸게요. 이렇게. 자, 1년이 또 지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돈, 근데 처음 돈 말고 여기 있는 이 돈의 R%가 증가해요. 이 돈,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 이거에 100분의 100 더하기 R을 곱해야 되니까 얘는 세제곱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반복돼요. 반복. 자, 이렇게 해서 20년 후를 볼 거래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얼마가 될까? 100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R에 20제곱이 되겠죠. 1년이면 1제곱, 2년이면 2제곱, 3년이면 3제곱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20제곱. 자, 20년 후에 이렇게 될 건데 이 통장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200만 원 이상일 때 그때 R의 최소값을 구하래. 쉽게 말하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R의 최소값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계산입니다. 양변에 100을 좀 나눠 볼게요. 100 나누시고 그러고 나면 100 더하기 R 100분의 20제곱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막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로그를 취하세요. 나는 R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이 20제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지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줄 수 있는 건 로그밖에 없어요. 게다가 문제에서 이런 힌트를 지금 주고 있지. 그러니까 로그를 사용해야 돼요. 상용 로그를 양변에 취해 볼게요. 그러면 20이 내려오면서 로그 100분의 100 더하기 R이 로그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할 수 있는 계산을 좀 할게요. 여기서 로그 취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할 수 있는 계산 로그 2가 0.3이래. 그럼 우변을 0.3을 만들면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20을 나눠버리자. 이렇게요. 그럼 로그 100분의 100 더하기 R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계산입니다. 자, 여기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면 좀 간단하게 되겠네요. 분모가 100이 되니까 자, 좌변을 먼저 쓰고요. 우변은 0.015. 자, 지금 좌변에 보시면 이 나누기를요, 빼기로 뗄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로그 100. 로그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2를 오른쪽으로 이항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2.015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015는 로그 103이랑 같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변을 로그 103으로 고쳐줄 수 있어요. 로그 103. 자,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로그 10, 로그 10 이게 같아. 그럼 없애고 진수만 비교하시는데요. 로그 10이면 밑이 1보다 큰 숫자니까 증가함수.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오시고요. R은 얼마 이상이면 3 이상. 여기 통장에 원래 100만 원 있는데 20년 후에 200만 원이 되려면 2배가 되려면 연이율 3%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8번도 이렇게 식을 가르쳐 줬어요. 문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높이가 h미터래요. h는 높이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해일의 규모 m. 이 m은 해일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일의 규모가 2 이하일 때, 그러니까 m이 2 이하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 해일의 높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h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말인 거지. 할 수 있겠죠? 자, 해볼게요. 로그 8의 h. 이게 뭡니까? m이에요. m. 그게 뭐 이하일 때? 2 이하일 때를 물어보는 거지. 자, 여기 왼쪽은 로그 8이거든? 그럼 오른쪽도 로그 8로 만드세요. 어렵지 않다 그랬죠? 8. 이렇게 하면 1. 2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제곱 붙이시면 되죠. 그럼 이제 로그 8 없애시고 h와 8의 제곱을 비교하는데 8은 1보다 큰 숫자. 그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오시면 돼요. h는 64 이하이면 돼요. 즉 최대값이 얼마? 64m가 되겠네요.